트래블 룰 때문에 역푸가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일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트래블 룰 때문에 역푸가. 네. 무슨 얘기인지. 역푸를 먼저 설명드리면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더 비쌌던 거죠. 비쌌던 역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더 비싼 거고요. 역김치 프리미엄은 더 싸진다는 겁니다. 네. 자, 트래블 룰이 뭔가요? 네,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트래블 룰은 이 자금의 이동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실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이 가상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다 이렇게 재산을 추적하고 기록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근데 2019년에 가상자산도 여기 트래블 룰을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 트래블 룰을 가상자산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3월 25일 지난달 말부터였거든요. 이때부터 뭐 그 전부터 트래블을 뭐 시행하겠다 예고는 있었지만 이때부터 사실 어떤 혼란의 도가니에 지금 한국 코인 시장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블 룰을 실시하는 이유는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거를 막아보자. 맞아요. 사실 취지고. 네, 요즘 얘기 많이 들어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가상자산 뭐 코인을 사두는 건 사실 자금 추적이 대부분 가능하지만 이걸 해외 거래소까지 넘기면요 이거를 추적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자기 자산을 숨기기 위해서 그걸 코인으로 바꿔서 해외 거래소로 넘기는 일도 많다고 해요. 이건 제가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트래블 룰 어떻게 시행을 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시행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거는 지금 캡처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코인 거래소에서 직접 공지를 띄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개인 회원 거래를 할 때는 지금 글씨가 보이시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글씨가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 가상 자산이 거래소 간에 오고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 굉장히 많죠.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오고 갈 때 이 거래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빗썸으로 보내게 되면요. 업비트에서 보내는 뭐 거래소 이름과 내 이름,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이것과 또 빗썸으로 보내는 거래소 이름과 내 이름, 생년월일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이제 그쪽에서 제가 보내고 그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거래소는요 FIU 등에서 이제 요청을 할 때 3영업일 이내에 이 정보를 정부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 거래 종료일부터 5년간 자료를 보존을 해야 되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거래 써 있네. 네. 거래소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 네. 그럴 것 같네요. 정답이 바로 나와 있죠. 직접 대답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컨닝을 했는데. 네, 거래소 간에 이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주고받는 시스템도 완비가 돼 있어야 이거 두 개가 맞구나 확인이 돼가지고 거래가 오케이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3월 25일까지 이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거래소가. 그래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죠. 여기서 지난해 6월 MOU 체결하고 합작 법인까지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가 사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1위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이곳에서 한 달 만에 이 MOU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가입 안 할래? 따로 만들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두 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CG에 나올 텐데 업비트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고요. 빗썸, 코인원, 코빗은 공동 개발한 코드라는 시스템을 트래블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지금 연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빗썸, 코인원, 코빗 사이에서도 같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 개발한 코드라는 시스템을 쓰지만 이것도 연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4월 25일 정도, 24일 정도 되면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는 이동이 지금 한국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싸야동님 오늘도 와주셨는데 해외라고 딱 두 글자 치셨어요. 해외랑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또 해외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초로 한국이 트래블루를 가상자산에 적용을 시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해외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해외 거래소 중에서는 이 트래블루 시스템 도입이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거래소에 공지사항 capture를 했지만 조금 확대해 주실 수가 없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업비트는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이 두 곳은 지금 이쪽으로 출금이 제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거래소는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업비트에서 이쪽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임시 방편으로 송수신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걸로 확인이 되고 두 번째, 자금 세탁 위험이 낮은 이 해외 거래소에 한해서 이 송금을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자의적이고 재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래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국내 거래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자기네마다 저마다 뭐 따로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송금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마지막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 규제가 사실 너무 이제 빠르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국내 시장을 고립시키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세를 좀 보면요. 해외보다 국내에서 이 트래블루 시행 전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5%까지 저렴하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샀었던 비트코인이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인 가격이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도 바이낸스 같이 큰 미국 거래소 뭐 이런 곳은 현재 거래가 가능하게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게 자꾸 한국 시장이 벽을 높이면 역프리미엄 같은 부작용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래블룰과 역프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금융당국이 이런 트래블룰을 시행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뭐 그것 때문에 역프가 발생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감안해서 좀 지켜봐야겠죠.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멀스트리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채권부터 코인까지 다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만나